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늘어나는 병인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최신 지식들과 특히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의 기본 지식을 복습하고 서울 아산병원의 돌발성 난청 환자 치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논문 검색을 통해 주로 우리나라 연구 결과들 중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의 치료, 특히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발표한 2019년 치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돌발성 난청 관련 기본 지식을 복습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정상규에 비해서 30dB 이상 청력 역치 상승이 3개 주파수 이상에서 3일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할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청력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귀가 먹먹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귀가 단 한 개의 주파수에서라도 정상귀에 비해서 15dB 이상 악화된 경우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의 발생 빈도는 대략 인구 10만 명당 5 내지 2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 환자의 2 내지 3%를 차지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발성 난청의 발생 건수가 증가합니다. 제가 예전 대한이과학회 정도관리위원회를 맡고 있을 때 수행했던 전국 병의원 대상의 돌발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53개 병원이 설문에 응해주셨는데 간략하게 결과를 요약해드리면 1년에 4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난청 발생 한 달 이내까지는 진료를 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혈액순환제, 고실 스테로이드 순으로 사용하셨고 2008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병원이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5일간 사용하고 감량하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치료 후 3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하고 1차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후 청력 호전이 없는 경우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작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0년 전의 설문조사인데 현재와 큰 차이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은 다소 짧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청력 호전의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돌발성 난청의 예후에 관련된 인자로는 너무 어리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난청이 심할수록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지럼이 있을 경우 역시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고요. 어음 분별력이 나쁠수록 당연히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저음역의 난청인 경우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역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을 동반할 경우 의외로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경험한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35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남자는 164명, 여자는 188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45.6세였으며 1.5%에서 예전에 돌발성 난청을 앓았던 귀에 다시 난청이 발생했습니다. 양쪽 귀에 동시에 난청이 온 경우가 3.2%였고 이전에 반대쪽 귀에 돌발성 난청을 앓았던 경우가 7.6%였습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쪽마저 난청이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경우 8% 정도의 가능성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 분포는 한창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고 70살까지 높은 발생 비율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심한 난청 환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평균 청력 80dB 이상의 심한 난청 환자들은 고압산소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저음역 난청의 경우 청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각보다 저음역 난청의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난청 패턴을 보이고 워낙 심한 난청이 많았기 때문에 전농 환자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을 조사했을 때 고혈압과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이 있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돌발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들로 혈관 이상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동반 증상들 중 이명이 가장 흔했으며 귀막힘 증상과 어지럼이 있었습니다. 청력도의 패턴에 따른 어지럼 동반율을 비교했을 때 고음성 난청과 전농의 경우 어지럼이 가장 흔했습니다. 어지럼이 있는 경우 돌발성 난청이 좋아질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고음성 난청과 전농의 경우 특히 어지럼이 동반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후인자를 보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청력 호전을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난청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청력 호전율이 높았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치료하면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지럼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 결과가 의미 있게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 환자는 더욱 신경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펍메드 검색을 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돌발성 난청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질환들과 돌발성 난청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한 코호트 연구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0만 명의 코호트 샘플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입니다. 대단위로 시행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일반화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942명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여성 혹은 중년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에서 메니에르병의 발생 빈도는 높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은 45,114명의 편두통 환자들에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의미있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편두통은 혈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발성 난청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7,619명을 대상으로 돌발성 난청의 발생 비율을 분석했을 때 정상인에 비해 의미있게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50세 이상에서 매우 높았다는 보고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들 중 하나가 자가면역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연구이네요. 또한 50세 이상 68,241명의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발성 난청의 발생률을 분석했을 때도 역시 정상인에 비해 의미있게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골다공증은 이석증을 잘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도 잘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고혈압이 생기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나쁘죠? 그래서 임신과 돌발성 난청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63,331명의 임신 혹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동일 연령대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다행히 돌발성 난청의 발생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54명의 돌발성 난청 환자들을 이후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난청이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특히 뇌졸중의 발생이 높았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들은 이후에도 혈압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 관련 연구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혈당 수치를 엄청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403명의 돌발성 난청 환자들 중 당뇨병을 가진 환자 94명의 의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더 심한 난청과 더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이 있어도 이를 알고 제대로 치료할 경우 돌발성 난청의 회복 정도는 동일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청력 패턴을 분석했을 때 저음역 난청이 발생한 환자들이 고음역 난청 환자들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전신 혹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추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멀쩡하던 귀가 갑자기 안 들리면 누구라도 불안하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돌발성 난청 치료 방법의 목적, 치료 효과 등을 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일단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로 결정했으면 정확한 용량의 약물 사용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20% 정도의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죠.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보청기 혹은 인공화호 등의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진단 과정에서 전정신경 초정 혹은 뇌경색 등의 동반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8%에서는 반대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저음역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 이후 메니에르 병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당뇨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외림프 누공 등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선 외래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방 약물로는 몸무게 60kg 이상 성인 기준으로 메틸프레드니솔론 4mg 12정, 48mg이죠. 이 12정을 하루에 한 번 오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9일간 복용시키고 이후 5일 동안 감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징코빌로바, 예를 들어 타나민 40mg 1일 3회 혹은 120mg 1일 2회 투약하고 위점막 보호제와 의사에 따라서 혈액순환제, 항산화제, 비타민, 이뇨제 등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입원 치료로 시행하였으나 요즘에는 환자가 매일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면 외래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하루 2시간씩 매일 시행하는데요. 5일에서 7일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는 전신 스테로이드 복용 2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2주째 외래에서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만약 청력 호전이 기대한 만큼 없다면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덱사메타존액 반감기를 고려해서 2일에 한 번씩 총 5회를 시행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 1차 치료에서 효과가 없다고 전신 스테로이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나민 등의 혈액순환제, 비타민, 허브 등은 필요시 지속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는 석 달 동안 경과 관찰을 한 뒤 치료 종료 및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지금부터 돌발성 난청 치료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돌발성 난청을 치료 안 해도 좋아질까입니다. 간혹 갑자기 안 들렸는데 다시 잘 들리게 되었다는 환자들도 있죠. 특히 내림프 수종을 가진 메니에르 환자에서 흔한 것 같습니다. 65%의 돌발성 난청 환자들은 치료 유무와 상관없이 저절로 난청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8.6%의 환자들은 초기 치료의 청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청력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을 치료할 때 좋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열심히 치료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외래 치료만으로 가능할까요?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보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너무 심한 어지럼이 있는 환자의 초기 안정을 위해서 혹은 정맥주사 치료로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 입원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대한이과학회 조사에서는 65%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응답하였지만, 현재는 더 적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한 초기에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외래 치료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고실레 스테로이드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2008년에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로 전신적 스테로이드와 고실레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시행했는데, 전신적 스테로이드 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큰 치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은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2차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대 김영호 교수님 연구팀에서 보고한 논문에서는 심한 난청을 보이는 돌발성 난청일수록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전신 스테로이드에 더해서 치료한 경우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가 잘 상의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스테로이드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정석인 것으로 배웠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치료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한 번 복용시킨 군과 두 번으로 나누어 복용시킨 군의 청력 호전 결과를 분석했을 때 한 번에 복용시킨 군에서 의미 있게 청력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는 하루에 한 번 스테로이드 복용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하루에 한 번 전신 스테로이드 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돌발성 난청 환자 치료 후 청력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청각장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난청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발생 6개월 이후 청력을 평가해서 청각장애 진단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양쪽 귀에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9월에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 공식 저널인 오토라링골러지 헤드앤넥 서저리를 통해 발표한 돌발성 난청의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2012년 발표한 기존의 진료 지침을 수정한 개정판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273개의 논문을 참조했는데 제 논문이 이들 중 2개가 실려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 물론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발표된 여러 연구 문헌들의 리뷰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근거 중심의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비인후과에서 제안하는 돌발성 난청 치료의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급작스럽게 안 들려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진료하고 중이염 등의 전음성 난청인지를 확인한 뒤 뇌신경학적 검사 후 필요시 뇌CT와 피검사를 시행하고 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청력검사를 통해서 뇌신경 병변인지 감별한 다음 환자에게 돌발성 난청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난청이 발생한 지 2주 이내인지 확인하고 2주 이내인 경우 전신 스테로이드와 심한 난청인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한 다음 청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여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난청 발생 한 달 이내이면 고압산소 치료 혹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여 회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 치료를 계획합니다. 반면에 1차 치료에서 청력 회복이 안 되었을 경우 난청이 발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고압산소 치료 대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만 시행합니다. 이후 청각 재활 과정은 동일합니다. 초기 치료에서 난청이 발생한 지 2주 이상 지났을 때는 6주 이내인지 확인하고 한 달 이내 발생한 경우라면 고압산소 치료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청 발생 한 달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보다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만 시행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지 6주 이상 지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난청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보청기 등 청각 재활의 필요성 여부를 환자와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할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에 앞서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최근 도입한 다인용 챔버입니다. 1인용 챔버에 비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자가 챔버 안에 들어가서 치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연탄가스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등의 치료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으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한 조직괴사, 골수염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초기 청력 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고압산소 요법을 1회 60 내지 120분 이내로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추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 환경의 체인버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환자의 조직으로 호흡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전달하는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빠르게 하며 특히 돌발성 난청에서 손상된 달팽이관의 조직 회복과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하루 1회 120분 동안 1.5에서 3기압의 고압산소 챔버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는 5 내지 7일 동안 입원 혹은 외래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올해 2020년 2월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38명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치료만 받은 45명의 환자에서 난청이 좋아진 정도를 분석한 연구인데, 결론적으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청력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특히 심한 난청 환자에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결과를 구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군이 약물 치료만 받은 군에 비해서 청력 호전도가 의미 있게 높았으며, 각 주파수별 청력 호전 역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군이 의미 있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돌발성 난청 치료에 적극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고, 특히 적응증을 좀 더 낮추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청력 검사와 뇌병변 유무를 감별해야 하고,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하루에 한 번 투약이 원칙입니다. 모든 치료 후에도 청력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각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80데시벨 이상의 심한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전반적인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